5억 퇴직금 어디 갔지? 은퇴 3년 만에 빈털털이 된 60대 부부의 눈물. 5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아무도 이런 현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말 낯설지 않으시죠? 실제로 은퇴 후 5억 가까운 퇴직금을 받고도 몇 년 만에 통장이 바닥나버린 60대 부부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연하게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은 지금 현실이라는 벽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죠. 은퇴 준비? 솔직히 말해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말만 듣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정작 은퇴 후의 삶,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냥 남들처럼 썼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이 글에서는 은퇴 직후 퇴직금을 받았지만 몇 년 안에 생활비조차 부족해진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은퇴 후 돈 관리의 핵심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 1. 남들처럼 쓰고 남들처럼 놀았다. 60세에 은퇴한 박씨 부부는 퇴직금 4억 8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없었고 자녀들도 출가했으니 이제 둘이 여유 있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1년은 그야말로 보상 여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주도, 일본, 동남아, 크루즈 여행까지.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고 골프장 이용권도 끊었죠. 남편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즐기자고 했고 아내도 애들 키워냈으니 우리 인생 즐겨야지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 넘게 빠져나가는 소비 생활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통장은 영원이 되었고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상황. 지금은 월세로 옮겨가며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쓰는 법은 배웠지만 버는 법이나 지키는 법은 몰랐던 게 치명적이었죠. 사례 2. 아들은 결혼, 딸은 유학, 부모는 무너졌다. 정씨 부부는 퇴직 후 5억 가까운 자금을 마련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서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1억을 요구했고 딸은 석사 과정 장학금이 모자란다며 유학비로 1억 5천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부모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컸고 다시 벌면 된다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 60 넘은 부모에게 재취업 기회는 많지 않았고 투자한 자식들에게선 고맙다는 말 외엔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2억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 돌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고 몇 년 만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할 위기를 겪게 되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출한 돈, 결국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된 겁니다. 사례 3. 건물 하나 사두면 괜찮겠지? 조 씨는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모아 지방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매달 월세로 250만 원씩 수입이 들어왔기에 든든했죠. 하지만 2년 후 건물 앞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줄면서 월세가 반토막. 세입자가 빠져나가도 다음 임차인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건물 보수 비용, 재산세 등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정작 당장 쓸 생활비는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건물을 급매로 내놓았지만 경기 침체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죠. 월세 받으며 노후 보장이라는 환상은 시장의 흐름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퇴직금은 많지만 계획이 없었다는 점. 퇴직금은 인생의 상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을 버틸 자금입니다. 이 돈을 5년 안에 탕진하면 남은 25년은 빈털터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반드시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으로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돈 관리 이렇게 해야 삽니다. 퇴직금은 최소 20년 이상 쓸 계획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자녀 지원이나 큰 소비를 하면 금방 바닥납니다. 매달 고정 수입을 확보하세요. 연금, 월세, 자격증 활용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을 은퇴 버전으로 리셋하세요. 은퇴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모자랍니다. 행복의 기준도 바꿔야 해요.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소박한 집밥이 주는 만족.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버팁니다. 마무리하며 누구나 5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얼마가 있냐보다 어떻게 쓰고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계획 없이는 금세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후회는 누구도 대신 안아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 글이 작은 경고이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 후 돈 관리, 구체적인 설계 없으면 5억도 사라진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는 아직 5억도 못 모았는데 하며 안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더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진짜 현실적인 조언 드릴게요. 지금이든 은퇴 직후든 꼭 필요한 3가지 돈 관리 원칙입니다. 1.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대충 매달 200 정도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매달 고정비만 300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보험료, 경조사비, 난방비, 교통비, 손자 용돈 빠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퇴 전에 꼭 12개월 실제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보셔야 해요. 정리하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많이 나가?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생활비 예산표를 짜고 내가 가진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2. 쓸 돈보다 남겨야 할 돈을 먼저 설정하세요. 퇴직금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써요. 한 1억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주고 5천만 원은 차 바꾸고 1억은 여행, 남은 걸로 살자. 이게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건 돈을 계획적으로 쓴다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쓰는 구조예요. 현명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20년 후까지 남겨야 할 돈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매달 200씩 20년 쓰려면 총 4억 8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돈은 손도 대지 않고 안전하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억으로만 자녀 도와주든 여행을 가든 생활비에 보태든 쓰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3. 은퇴 후 수입 구조 만들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쉬면서 살아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월 10만 150만 원 받는 분들도 많고 5억 있어도 은행에 넣으면 월 이자가 8만 100만 원 남짓이에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작은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따서 틈틈이 강의하는 분도 있고 농촌에서 체험 농장 운영하며 소득 올리는 분도 있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월 3,050만 원씩 버는 분도 있어요. 포인트는 노동 강도는 낮지만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생활비에 대한 압박이 훨씬 줄어듭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 자기 착각. 사실 은퇴 후 무서운 건 돈 부족보다도 착각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 정도면 충분히 준비됐지. 내 자식들은 날 도와줄 거야. 설마 이 정도로는 안 망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천천히 무너지게 만들어요. 막상 위기가 닥치면 체면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부부끼리 눈치만 보다가 사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수치든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계산하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게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마무리하며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능력이 노후를 지킨다. 5억 퇴직금은 분명 큰 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3년도 못 가 사라질 수 있는 돈이기도 해요.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절제와 현실인식 그리고 계획적인 관리 능력입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지출 점검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고 작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방식도 고민해 보세요. 은퇴 후 인생은 고정관념을 버릴수록 더 단단해지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수록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퇴직금, 눈물의 이유가 아니라
웃음의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